스마트폰 등장 이후 버추얼 월드를 접속하는 사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버추얼 월드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사용합니다. 이제는 리얼 월드 안의 이마트, 홈플러스보다 버추얼 월드 안의 쇼핑몰인 쿠팡, 11번가의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이러한 버추얼 월드 안의 서비스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중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서비스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소셜 네트워크 친구들이 그 사진에 댓글을 달면서 안부를 묻고 그 안부에 답하며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세상은 변화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SNS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이것은 리얼월드에서 이전의 전달 방식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버추얼 월드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프로모션하는 것이 모든 마케터들의 고민인데 소셜 네트워크는 엄청난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놓칠 리 없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지금은 최고의 마케팅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지털 마케팅 하는 방법론이 디지털 레버리징 가장 중요한 세션을 다뤘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이번 차수부터는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의 그런 사례들, 핵심적인 사례들 위주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만들고 기술을 융합해서 이걸 갖다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딜리버리 될 것인가, 고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그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가 또 워크숍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런 예들, 또 디지털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예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을 하고 또 간접 경험을 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소셜 마케팅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이 이슈가 됐고 또 디지털 마케팅의 그런 대명사로 좀 여기고 있는데요. 자, 소셜 마케팅이 우리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부터 한번 볼까요? 미디어는 사실 우리 마케팅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IMC 할 때 그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도 이야기 나오고요. 미디어는 마케팅 할 때 가장 좋은 중요한 툴입니다. 자, 미디어의 사전적 개념을 볼게요. 사전적인 정의를. 미디어는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죠. 자, 과거에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미디어는요, 어떤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TV, 가장 비싼 TV, 또 뭐 많이 또 탁월하게 또 광고 효과 있는 TV가 있었고, 그 외에는 보통 뭐예요? 신문, 5개 광고, 전단지 정도가 다였죠. 자, 기업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뭐 TV 광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신문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매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미디어의 광고에 이렇게 올리는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기다리고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디지털 마케팅 할 때 마켓 2.0, 인터넷이 등장한 마켓 2.0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마켓 2.0이 딱 등장부터 벌추어 월드에서는요, 블로그도 그렇고 뭐 우리가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게 바로 미디어 개념이 변한 거죠.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벌추어 월드에서는 지역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를 해도 세계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게 노출이 되어지는 거죠. 또 빛의 속도처럼 빨리 전달되고요. 그죠? 신문에서 할 때는 뭐 인쇄하고 만들고 찍고 이 뿌려진 시간도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올리면 cat 바로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의 개념이 있는 거죠. 미디어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켓 2.0에서는 홈페이지, 블로그. 그래서 어느 순간 회사가 회사 건물을 이쁘게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광고하고 뭐 그런 좋은 그런 광고도 되지만 요즘에는 회사가 있으면 홈페이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홈페이지와 또 마켓 3.0 이후부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그런 매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켓 2.0에서의 미디어는요, 홈페이지, 블로그 대표적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홈페이지, 블로그는 요즘 다 있습니다. 자, 마켓 3.0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때문에 더 다양해졌고 더 많아졌습니다. 자, 마켓 2.0보다 더 강력해졌겠죠. 왜? 마켓 3.0은 스마트폰 때문에 광고 노출이, 왜냐하면 우리 24시간 끼고 있잖아요. 행동학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24시간 소비자와 함께 있어요. 스마트폰은 가장 좋고 가장 탁월한 광고 미디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켓 2.0의 일반적인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와 틀리게 팝업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케팅 이벤트가 매우 큰 팝업 창이에요. 뭐 하고 있을 때 뭐가 팝업 뜨죠? 그 순간 탁 뜨고 뭔가 광고라서 빨리 넘기더라도 그 0.1초, 우리 뇌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0.1초에 팝업이 탁 떠도 그 글자 몇 개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노리고 막 팝업, 스팸같이 막 띄우는데 너무 또 이 스팸같이 많이 띄우기 때문에 고객들이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마켓 3.0 이후에 디지털 마케팅 통해서 풀 마케팅,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마케팅을 적시적소 띄웠을 때는 그거는 광고 피로도가 아니라 고객의 충성도로 넘어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마켓 3.0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빅데이터라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벌처 트레이스. 원래 있었던 건데 마켓 3.0 이후부터 스마트폰 이후에 계속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고객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대화하고 문자 찍고 이동하는 것도 다 벌처 트레이스로 남거든요. 마켓 2.0에는 고정되어 있었죠. 집안에서만 아니면 PC방에서만. 근데 마켓 3.0에는 스마트폰도 어디든지 돌아다닙니다. 모든 고객의 데이터가 다 빅데이터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소비자 행태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풀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공공장소나 사업공간에 영상들, 움직이는 문자,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5개 광고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5개 광고와 같은 성격이지만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컨텐츠가 바뀌어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대단한 영화인데 지금 또 훨씬 옛날 거의 20년 전의 영화가 이 디지털 사이니지 미래를 보여준 거죠. 그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도망 다닐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홍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탐 크루즈다, 이 사람이 뭐 탐 블레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5개 광고가 변합니다. 내가 애들을 갖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애에 맞는 그런 광고가 뜰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앞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와질 그런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스마트워치. 요즘 스마트워치 또 이슈가 됐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여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디지털 레버리징을 배워서 디지털 마케팅을 좀 훈련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조끼 같은 걸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보통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작은 시계 화면이지만 그 안에 최적화된 UX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뭔가 컨텐츠를 딜리버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이렇게 예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이 마케팅적으로 좀 중요한 이론인 IMC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통합 마케팅인 거죠. 뭐가 통합일까? 옛날에는 IMC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IMC라는 게 막 마케팅사에 막 활성화되는데 마케팅 하신 분들은 IMC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왜 IMC가 등장하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것이 IMC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TV 하나 아니면 신문 정도.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매체들, 미디어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 적절하게 활용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 마케팅이 이론이 무너지고 마케팅 전략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통합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통합 마케팅. 그 기업 또는 브랜드가 시행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이 통합되어서 중요한 겁니다. 원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IMC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 브랜드가 있는데 신문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신문에서는 그 신발 브랜드가 튼튼하고 방수가 잘 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TV에서 광고할 때는 신발이 가볍고 아름답다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럼 이쪽 매체가 틀리잖아요. 소비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랜딩 할 때는 일관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막 메시지가 섞여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그 회사는 뭐 하는 거야? 마치 국밥찌개, 국밥만 파는 것이 아니라 냉면도 팔고 짬뽕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마케팅에서 원보이스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되 한 목소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계속 브랜딩하게끔 하는 게 IMC의 핵심이죠. 근데 마켓 1.6보다 2.0이 미디어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마켓 3.0 어떻습니까? 더 미디어가 다양해졌죠. 스마트폰.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워치도 있고 오게 광고도 있고. 그래서 마켓 3.0 이후에는 IMC가 더 중요해지고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잘 마케팅 스토리텔링을 적지조서에 또 그 매체에 맞게끔 잘 모더파해서 고객들한테 노출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켓 3.0 이후에는 IMC가 더 중요해지고 더 어려워졌는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마켓 1.0 소비자가 정보를 스톡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로 오프라인. 그죠? 자, 마켓 3.0 이후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공급자가 광고하지 않은 컨텐츠가 스마트폰,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5개 광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노출해야 되고 또 자사의 상품이 브랜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메시지가 지속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데 보통 이걸 잘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쪽 저쪽 매체를 사용하면서 메시지가 조금씩 틀리다 보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를 기억 못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미디어와 콘텐츠라는 콘텐츠 마케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케팅이 중요하긴 해도 약간 유행적인 게 많아서 갑자기 감성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콘텐츠 마케팅 최근에는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 마케팅 자체가 우리 디지털 레버리징 할 때 콘텐츠 스토리텔링처럼 이 콘텐츠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자, 마켓 3.0 이후에 고객이 더 똑똑해졌죠. 웬만한 마케팅으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되는데 사실 이게 콘텐츠 마케팅, 스토리텔링 이전에 그게 어떤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소셜미디어가 탄생된 이후에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고 그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신조어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콘텐츠로 해서 사실 소비자들은 이전에 비해서 피곤해집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웬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자가 이렇게 관심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을 용어를 쓰면서 이걸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훈련해서
실습에 쓰자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이는데 약간 개념적인 용어로 보면 됩니다. 자, 소셜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 제가 두 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소셜 마케팅은 그 소셜 미디어, SNS,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컨테이너죠. 우리 디지털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디지털 레버에서 배웠죠. 컨테이너가 소셜 미디어라는 컨텐츠 쓰는데 그 안에 담는 제일 중요한 컨텐츠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이 소셜 마케팅을 할 때 뭐 대형 업체들 많이 씁니다. 대기업들도 그걸 관리하기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데 보통 많은 외주 업체들이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정말 애살 있게 그 회사에 맞게끔 스토리텔링하는 컨텐츠 마케팅보다 그냥 소셜 마케팅 그 툴 안에 계속 노출시키고 계속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게끔 요즘 프로그램 많이 써가지고 광고주를 약간 눈속임하는 거죠. 우리 컨텐츠를 올렸는데 지금 1000명밖에 없던 게 지금 10만 명의 좋아요 버튼 페이스북 같은 게 눌러졌다. 우리 페이지에 100만 명이 지금 눌러졌다. 성과가 있다. 약간 사기성이죠. 그 안에 내용도 보면 컨텐츠 마케팅 개념이 전혀 없이 천편일률적인 광고만 올렸는데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좋아요 버튼만 많이 누르게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진정한 소셜 마케팅 하려면요 안에 컨텐츠 마케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셜 마케팅의 관점을 컨텐츠 마케팅으로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디지털 마케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지털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컨텐츠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랬죠. 전체 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립이고 시나리오 작성이고 가장 적합한 기술 탐색을 해서 브랜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게 중요한 디지털 마케팅의 스토리텔링 프로세스인데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옵션을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노출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 기능을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작 중요한 거는 들어갈 컨텐츠예요. 의류 회사라고 그러면 그 옷에 고객한테 어떻게 다가서고 어떤 우리 옷이 좋은 점,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그런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거지. 페이스북의 어떤 비즈니스 여러분 실습해 보면 알겠지만 옵션을 통해서 어떤 타겟에 전달하고 돈을 하루에 뭐 100만 원, 뭐 10만 원 써가지고 고객들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툴을 쓰는 거예요. 디지털 레버리징도 앞에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컨텐츠 스토리텔링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컨텐츠 마케팅 핵심 전략이 브랜딩이라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소셜 마케팅에서 잘못된 전략은요.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노출하느냐. 사실 외주업체에 줘버리면 쇼업하면서 보이게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졌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과 있다고 하는데 정작 매크로 돌리고 성과 전혀 없는 이상한 사기꾼 같은 디지털 마케터도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혼신임을 들여서 컨텐츠 본인적인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디지털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서 소셜 마케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소셜 마케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 또 그 컨텐츠 마케팅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션에서는 미디어를 세 가지 미디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미디어를 개념적으로 잘 구분을 하시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잘 아셔야지 나중에 전략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요. 이 발음이 좀 온드와 언드가 비슷한데 own, 소유하다, owned 미디어가 있고 얻어낸다, earned 미디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페이드 미디어는 우리가 페이드가 무슨 뜻이죠? 지불되었다는 뜻이죠. 돈을 지출할 때 돈을 지불하고 돈을 지출할 때 잠시 동안 상품을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미디어가 페이드 미디어. 이게 컨셉추얼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자, 과거에 페이드 미디어는 뭐가 있었어요? 돈을 지출하는 뭐 신문 광고 있었죠? TV, 잡지 광고. 현재 페이드 미디어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소셜미디어. 유튜브도 돈 주고 노출하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 광고도 그렇고. 예, 미디어가 변천됐죠. 자, 소셜미디어는 페이드 미디어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페이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관계. 자, 소셜미디어가 페이드 미디어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소셜미디어와 페이드 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자, 소셜미디어가 페이드 미디어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페이드 미디어의 성격이 강해졌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돈을 지출해서 타겟팅해서 막 이렇게 그게 딜리버리 되는 거는 당연히 페이드입니다. 근데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페이스북에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는 유명한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뭐예요? 페이드 미디어 기능도 하는 거예요.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페이드 미디어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과거의 페이드 미디어는 뭐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 광고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죠. 자, 페이드 미디어로서 소셜 미디어는 앞에 있는 돈을 많이 지출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딩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한정된 지면 내에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후킹하는 그런 센텐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낚시질 한다고 하죠. 낚시질 같은 그런 자극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소비자는 식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소셜 미디어로 가면서 이 짧은 지면이 아니라 계속 올릴 수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운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릴 수 있고, 그죠? 앞에 이전의 페이드 미디어처럼 이렇게 막 후킹성 이런 것들보다 진정성 있게 계속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주된 광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채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이 owned. 이거는 우리가 own, 보유하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 당연히 owned 미디어죠. 회사의 자산이죠. 자,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쓰지만 거기 페이스북에 각 회사의 페이지라는 그런 비즈니스 계정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해서 타겟팅도 할 수 있고 그런 페이드 미디어 기능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같이 이런 소셜 미디어가 오wned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wned 미디어로서의 소셜 미디어는 블로그 가장 대표적인, 옛날에는 홈페이지만 있으면 됐는데 홈페이지 당연히 오wned 미디어고요. 블로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 마켓 3.2에서 소셜 미디어는 돈을 지불해서 고객을 모으는 페이드 미디어로 많이 활용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페이지, 우리 회사 페이지가 10만 명, 100만 명이 계속 보고 좋아요 누르고 있다 이러면 그건 온드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드 미디어. 궁극적으로 언드 미디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획득된 획득된다는 뜻인데, 자, 예를 들면 신문의 기사나 뭐 소셜 미디어의 블로그에서 상품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나 나쁜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한 상품 리뷰를 딱 나가서 이거는 소비자한테 언드 됐다는 거죠. 이거 획득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언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회사가 언드 미디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디어입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어떻게 타겟팅하라 돈을 주고 컨트롤하죠. 오wned 미디어는 당연히 우리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막 하죠. 근데 언드는 제3자 소비자가 그걸 보고 좋은 경험 또 나쁜 경험 이런 감동적인 것들 글을 적어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 언드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 너무 좋아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회사의 어떤 신문의 광고가 아니라 신문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기사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언드미디어예요. 근데 요즘 이 언드미디어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신문, 잡지가 넘어서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미디어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실시간으로 계속 소비자들이 경험을 올립니다. 이걸 언드미디어입니다. 언드미디어를 다른 말로 소셜 에비던스, 소셜 뭡니까? 사회적인, 에비던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예요. 사회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드미디어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상품 후기나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를 언드미디어, 소셜 에비던스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회사들은 이 언드미디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언드미디어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이드 미디어와 온 미디어를 잘 조합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융합을 잘해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죠. 이 좋은 소셜 에비던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 회사와 그 회사 상품의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언드미디어의 소셜미디어 아까도 잠시 설명했지만 요즘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실제로 사용하고 실제로 경험했던 그 글들, 언드미디어죠. 소셜미디어가 최근에는 언드미디어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 좋은 언드미디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컨텐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우리 보았는데 이 세 가지의 매체를 잘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미디어에 집중해야 될까? 앞에서 잠시 팁을 드린 것처럼 언드 미디어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미디어로 보이지만 회사 초기부터 언드 미디어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계속 꾸준히 마케팅 활동, 미디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드 미디어가 중요하겠지만 언드 미디어를 좋게 얻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해야 된다. 자, 페이드 미디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면서 무한정 페이드 미디어에게 돈을 사용할 수는 없죠. 마케팅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잘 조합해서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트리플 마케팅 전략인데요. 자, 가장 좋은 트리플 미디어는요. 회사 자산인 온드 미디어 있죠.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거기에 고객들이 유입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입되면서 좋게 계속 관계 세우면 당연히 매체를 통해서 언드 미디어, 평판, 소셜 에비던스가 좋아지겠죠. 자, 페이드 미디어나 언드 미디어는 개념적으로 회사 자산이 아니죠. 또 그때그때마다 바뀌죠. 언드 미디어도 반짝 좋아졌다가 아주 좋은 상품평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약간 휘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소셜 미디어와 언드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페이드 미디어로 사용한 것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구매까지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소셜 미디어가 페이드 미디어만 쓰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소셜 미디어를 페이드 미디어도 활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온드 미디어로 우리 소유된 미디어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소셜 에비던스 좋게 하는 언드 미디어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이 SNS, 소셜 미디어는요. 이 세 가지 미디어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많은 마케터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소셜미디어를 단지 페이드 미디어로만 사용해야 할까? 벌써 제가 앞에 답을 이야기했죠. 처음 등장할 땐 정보 교환의 플랫폼이었지만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매체가 아니었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소셜미디어 처음 나올 때 이렇게 그들 만든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창시자도 그렇고 이렇게
마케팅 툴로 사용할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단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죠. 근데 사용자가 막 늘으니까 플랫폼이 되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모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센텐스입니다. 경영 전략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있다. 돈이 모인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버리니까 광고 채널로 발전됐죠.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고객과 소통하면서 또 신뢰를 쌓는 어떻게 됐죠? 오운드 미디어가 됐습니다. 자, 가장 좋은 트리플 미디어 전략 앞에도 잠시 팁을 드렸지만 컨텐츠입니다. 고객의 선호하는 컨텐츠를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고객은 돈을 써서 자신에게 다가온 광고성의 컨텐츠보다 고객을 생각해서 만든 진실 마케팅 이야기하는데 진실된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고객이 그 페이지를 좋아하게 하면서 그 중간중간 자기 이야기, 광고를 하는 게 맞지? 천편일률적으로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하고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이벤트 그런 페이지 많이 봤을 거예요. 대부분 회사 페이지들 보면 대기업들도 그렇고 맨날 회사 소개, 회사 상품 소개, 이벤트 계속 그것만 올리죠. 그래서 이 트리플 미디어 전략을 잘 활용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잘 못 봤습니다. 이걸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워서 그걸 갖다 제대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회사의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효과적인 도구. 다시 말하지만 컨텐츠가 중요하고 컨텐츠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컨텐츠 마케팅하는 방법. 이 세 가지 트리플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극대화하는 소셜미디어의 이론적인 방법을 ACT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ACT. A는 어트랙션을 이야기하고요. 유도한다 이런 뜻이고요. 2단계는 컴포트, C, 컴포트입니다. 마지막 T는 트랜스폼. 이 세 단계가 ACT 전략 혹은 ACT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트랙션. 말 그대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들이 노출되어 있고 광고성도 많고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소셜 같은 데 보면 너무나도 많은 광고가 있어요. 그 많은 광고 중에 그 많은 블로그 채널 컨텐츠 중에 자신의 컨텐츠를 선택받고 그 컨텐츠에 소비자가 처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것이 어트랙션 단계이죠. 자, 소셜 활동을 통한 어트랙션. 자, A가 있어야지 DC가 되고 T가 되거든요. 트랜스폼이 되거든요. A가 중요합니다. A가 중요한데 A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꾸준하게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올리고 고객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관리하는 채널의 특성에 맞게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홈페이지,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 상황에 맞게 또 일부 또는 전체를 다 채널을 관리해서 계속 자기 브랜드를 계속 알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각 채널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친구를 추가한다든지 또 친구가 딱 떴을 때 클릭해서 친구를 또 추가한다든지 보통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걸 그 그룹에 들게 하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페이지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채널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자기를 좀 알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트랙션이죠. 트위터 같은 경우도 계속 자신의 글을 꾸준히 올린 것과 동시에 친구들이 글을 올리면 댓글도 해주고 친구 올리면 그 말을 다시 리트윗 해주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좋아요 버튼 누른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이 A 어트랙션 활동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말은 쉽지만 이거 실제로 하는 실무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서칭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컨텐츠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눌러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홈페이지 관리할 때 뭐 그런 홈페이지하고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담당자가 있었죠. 요즘에는 소셜 마스터 해가지고 이 SNS만 꾸준하게 트윗해주고 페이스북 관리해주고 인스타그램 해주는 그런 담당자들이 마케팅 부서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 또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서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다 보면 고객들이 이제 오게 되죠. 이제 그 고객 친구들이 이제 고객으로, 소비자가 고객으로, 친구들이 고객으로 변화시킨, 그래서 컨버트, 변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옮겨지다. 근데 친구들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일반적인 친구 단계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단계에서 진정한 고객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친구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저 충성된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전달해서 그 사람이 야, 이 인스타그램 보면 볼 게 많어. 예를 들어서 여행업을 하는 여행사 인스타그램인데 맨날 여행 상품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고객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지역 갔을 때 어디를 가고 어떤 맛집이 있고 진짜 유용한 컨텐츠를 계속 그것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매일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계속 꾸준히 올리면 실제로 소셜 마케팅을 저희들이 해본 결과 꾸준하게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되고 팝업이 뜨게끔 하면 그 고객은 그 좋은 컨텐츠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좋아요 누르면서 또 북마크를 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오늘 무슨 이야기 있는지 봐야 되겠다. 컨버트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컨버트입니다. 잘 짜인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이 계속 그 컨텐츠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보게 하면서 그 가운데 회사 소개와 회사의 어떤 광고를 탁 올리게 되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 할 때 코어 메시지가 있으면 코어 메시지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계속 고객한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도된 컨텐츠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고객들이 자기 홈페이지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저는 보통 이걸 이제 3쿠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3쿠션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구 게임 중에 3쿠션 전략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한 번 맞고 공을 맞추면 1쿠션이고요. 벽을 2번 맞고 맞추면 2쿠션. 또 벽을 3번 맞고 공을 맞추면 3쿠션. 이제 이게 뭐냐면 유도 컨텐츠를 만들 때 1쿠션이 직접적인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면 2쿠션은 1쿠션 직접적인 컨텐츠보다 조금 떨어진 조금 간접적인 메시지. 3쿠션은 그보다 조금 더 간접적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1쿠션과 2쿠션의 컨텐츠 올려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연 다음에 3쿠션을 통해서 계속 좋은 정보를 쭉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3쿠션 전략입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의원에서 저에게 우리 한의원을 계속 이렇게 띄우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해서 충성 고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광고를 띄워서 우리 한의원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매출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A 한의원이라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한의원 간판 사진 올리고 한의원 원장님 프로필 올리고 한의원 원장님 이렇게 탁월하다면서 계속 뭐 상 받은 거 뭐 KBS에서 명강에 올렸던 거 이런 것도 계속 올리면서 고객들이 해봤자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쿠션 전략을 쓰는 거죠. 3쿠션 중에 3쿠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의원하고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고객들이 전부 필요한 예를 들면 봄철에 이 비염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비염 많거든요. 코 건강관리, 뭐 겨울에 뭐 눈 건강관리, 뭐 겨울철 뭐 어떤 음식이 좋은가 이런 3쿠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3쿠션이라 해도 한의원과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3쿠션이 완전히 또 동떨어지는 그런 컨텐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소셜 컨텐츠 만들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3쿠션에 건강과 음식과 관련된 게 아니라 3쿠션도 아닌 뭐 4쿠션도 아니고 뭐 N쿠션, 10쿠션, 뭐 12쿠션처럼 갑자기 뭐 스마트폰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 어떤 영화가 지금 뜨고 있는가 이런 컨텐츠 올리면은 그 전략은 망하는 겁니다. 3쿠션은 원래 코어 메시지는 1쿠션보다 좀 떨어진 2쿠션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고객이 감동하고 필요한 그런 컨텐츠를 올린 게 3쿠션이죠. 2쿠션은 이제 조금 더 건강 쪽으로 한의원체 가깝게 들어가는 거죠. 폐와 기관지 전문의가 왜 중요한가? 왜 한의사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비염과 연관되어 있는 이 기관지 호흡기 전문의가 별로 없는가? 이러면서 슬쩍 이렇게 살짝 노출시키는 거죠, 광고를. 그게 유도 컨텐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원쿠션 컨텐츠로 A 한의원 광고 한번 때려주고요. 우리 한의원 오면은 폐와 이 호흡기관에 타고난 뭐 이렇게 쫙 한 번씩 올려주고요. 마치 이 3쿠션 컨텐츠는 연애할 때 이 밀당과 비슷합니다.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좀 다가설 때 대부분 여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남자가 다가설 때 바로 아이고 그럼 사귀자, 썸 타는 단계 없이 사귀자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죠. 조금씩 이렇게 조금 피하면서 조금 몸을 사리면서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다가서는 것처럼 연애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마케팅도 그렇죠. 사실 마케팅과 어떤 감성적인 것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여성분들을 감동시켜서 여자친구 또 아내로 만든 것처럼 3쿠션 전략을 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계속 사귀자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주면서 좋은 곳으로 가서 또 좀 좋은 것도 보여주고 감동도 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는 전해 주는 거죠. 자, 이게 3쿠션 전략입니다. 해당 컨텐츠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쿠션 중에 3쿠션, 2쿠션, 1쿠션이 있다고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쿠션이 가장 많아야 되고요. 2쿠션을 통해서 쭉 조금씩 좁혀진 다음에 원쿠션 스토리를 컨텐츠를 가끔가다 임팩트 있게 한 번씩 줘야지 원쿠션이 계속 많아진다고 그러면 ACT 방법론, 이 3쿠션 전략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CT의 팁, 트랜스폼입니다. earned media라고 했죠. own, 발음 좀 조심해야 되는데 own, 우리께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는 earned, 소셜 에비던스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속 3쿠션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노출하고 우리께 좋다 그러면 실제로 그 한의원에 와가지고 좋은 그런 치료들 받고 정말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페이스북에 또 좋아요 누르면서 댓글 달면서 아 여기 한의원 원장 또 너무 탁월하게 평생 비염 못 고쳤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름 만에 비염이 잡히더라. 아 여기 간호사들 옆에 도와준 사람 스태프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 기계도 있고 깔끔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감동이 된 사람들은 그 손을 움직여서 소셜 에비던스, 언드 미디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소위 이끼리 말하면 게임 끝난 거죠. 한번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이렇게 좋은 평이 나오면요, 이제 계속 선순환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계속 찾아오고요. 바로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이제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 에비던스를 통해서 많은 매출도 올릴 수 있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광고보다 더 탁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광고는 기업이나 회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제3자가 이렇더라. 진심 마케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폼,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고치지 못했던 비염을 한 달 만에 고쳐가지고 이걸 통해서 소셜 에비던스를 누군가 계속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ACT 방법론에 탁월하게 잘 적응해서 소셜미디어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